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넘어갔네요. 오늘, 그, 14강이죠. 저번 시간에 제가 모르고 시간을 넘어서 13강을 1시간, 13강에서 1시간 반 동안 해서 지금 1과에서 5과까지 배운 것과 그것들을 망라한 연습 문제 6과까지 다 풀었고요. 오늘 이제 곧장 7과 나가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과 나가기 위해서 여기 본문이 있는데 오늘 어떤 것들을 나갈 거냐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7가에서 다른 것보다 제일 주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저희 뭐 사격, 뭐 복합, 분리동사 이런 건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요. 이것도 어렵다라기보다 화법 보조동사라는 거 배울 겁니다. 화법 보조동사라고 해서 6개 동사를 배울 건데 뭔 말이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화법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법인 거죠. 말하는 법을 좀 사람이 뭐 모국어라고 다 아는 건 아닌데 영어 말을 할 때 말뽐새에 관련된 그 보조 동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뽐새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해도 된다, 뭐 해야 뭐 뭘까요? 뭐 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을 쓰는 6개 자주 쓰는 보조 동사들 를 모아가지고 화법 보조동사라고 부르고 이게 다른 동사들과 달리 좀 독특한 위치를 독일어에서는 문법적으로도 약간 나중에 보면은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요 놈들을 따로 묶어서 독일어는 화법 보조동사라고 말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사 종류 6개 다 배우는 정도니까요. 음, 그 본문 읽어보고 그 화법 보조 동사가 나오면 곧장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한번 처음 부분 따라 읽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녹음 파일을 했는데 이게 화면이 변화가 잘 안 되네. 그래서 됐다. 자,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Meine Hobbys. 네, 읽어 주시죠. Meine Hobbys. Meine Hobbys. 렉센시브는 생략됐지만 제7가 마인의 호비스 하면 호비는 중성 단수명사죠. 중성 단수명사인데 그 이제 복수로 써서 s가 왔고요. 그래서 마인이라고 하는 게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의 기본형인데 복수로 썼으니까 저희 이 소유 형용사는 뜻과 달리 생긴 놈이 n만 빼면 부정관사랑 똑같아서 부정관사류 한정사라고 불렀었죠. 어, 한번 김소정님, 이 마인에 대한 남성, 여성, 중성 그리고 그것들의 복수형 1, 2, 3, 4격 변화형 한번 말해볼까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음. 그러면 저기 다른 분을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박지우 씨 말해볼까요? 박지우 씨. 마인 마이너스 마이넨 마이넨. 잠시만요. 여기다 적어주죠. 좋습니다. 그게 남성 단수형 변화형이죠. 여기다가 적입니다. 예. 마인, 마이너스, 마이넨, 뭐 이런 식으로 뭐 쓰고요. 그 다음 여성형, 마이너 마이네, 마인 아 마이네, 마인 마이네 마이너 네, 마이너 마이네 그죠? 그리고 중성형은, 마인 음, 마이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넴 마이넴, 마 마인 그죠? 마인. 중성은 남성이랑 똑같은데 사격만 낸이 아니고 그냥 마인이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복수형은 아 카인네 카인이 아니고 그냥 마인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아 마인의 마이네 마이너 그죠? 마이너, 그다음 마이넨
마이넨, 그렇죠. 마이네. 마이네, 그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래서 마이네까지, 이렇게 하면 좀 줄이 맞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맞는데, 마이네 호비스. 기본적으로 제목으로 아무 문제 없으면 1격이니까, 바로 여기, 중성, 1격으로 해서, 중성 복수 1격이니까 요 놈이 온 거죠, 요 놈이. 그래서 마이네 호비스. 이렇게 온 거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화면 때문에. 자, 들어보겠습니다. Dialog. Julia und Hannah sitzen auf dem Sofa und sehen zusammen fern. 네, 읽어주시죠. 율리아 und Ja, Hannah und Hannah Ja, und Hannah sitzen auf dem sitzen Sofa auf und dem sehen Sofa und zusammen. sehen zusammen. 주사만 팬이라고 해서 저희 율리아와 한나는 이거 저희 이제 장소냐 이동이냐에서 배웠었죠. 시슨 앉아 있다로만 쓴댔죠. 셋슨 하면은 앉히다가 된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앉다라는 동사는 시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앉히다라고 해서 시셋슨이라고 해서 이 제귀 대명 동사라는 거 쓸 텐데 이것도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율리아와 한나는 지금 앉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이동이 없으니까 auf 소파도 중성명사인데 auf dem 소파 3격이 나온 거죠. 저희 배워서죠. 그러고 나서 또 뭘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본다, 같이, 주사만 무엇을 fern. 이게 뭐냐면, fern세안이 바로 뭐냐? 분리동사입니다. 저희가 아우센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라틴어 그거 그냥 번역어로 보면 되죠. 우리가 텔레가 멀다고 비전이 보다잖아요. 그래서 페안이 멀다라는 원래 형용사고 센이 보다기 때문에 페안세나 하면 아예 동사로 TV 시청하다. 멀리서 보다 그러니까 TV 시청하다라는 동사여서 분리동사입니다. 그래서 페안센 이게 변화형이 돼서 시 이렇게 된 거죠. 지센, 세안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분리동사 나온 김에 그냥 이미 뒤에 있으니까 간단히 보고 갈까요? 여기 저희 분리동사 저희는 이미 다 배워서 따로 뭐 어려운 게 없죠. 분리동사 먼저 다 그 내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원래가 저기 들어갔어요. 그 복합동사 중에 분리동사와 비분리동사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기본 동사에다가 앞에 접두사들이 붙어서 fallen 여기 나오네요. fallen, suchen, 뭐 haben, 뭐 그 commen, send 그러니까 떨어지다, 찾다, 갔다, 뭐 commen, 오다, send, 보다, 보이다 요런 동사들 앞에 전철 앞에다 꿰어서 붙이는 거니까 접두사죠. 그래서 전철이 붙는 것들을 복합동사라고 하는데 이 복합동사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앙 집권화가 됐는지 지방 분권화가 됐는지에 따라서 중앙 집권하면 더 이상 지방 방송 꺼라 해서 더 이상 지방으로 따로 떨어지지가 않아서 비분리 동사가 되고 이제 지방이 좀 강하다 독일처럼 분데스리가다 이렇게 하면 분리 동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이 발음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발음에 있어서는 분리 동사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besuchen 하면은 이렇게 besuchen 이렇게 하면은 어 애초에 발음 자체도 어 전철에다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suchen 원래 동사에 강세가 오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동사 변화를 해도 예를 들면 ich besuche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분리동사는 방금 본 것처럼 Fernsehen 에서 이 애초에 발음을 할 때조차 그 앞에 전철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세를 먼저 줘서 발음하고요. 그리고 시제 변화할 때도 ich sehe fern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이가 가장 기본입니다. 발음과 시제 변화할 때 이렇게
변화한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완료 시제 같은 거 할 때 그냥 한번 지금 말만 미리 해두면요. 완료 시제 그러니까 have PP형 할 때 나는 누구를 방문했다 할 때도 ich habe sie 뭐 besucht 이 과거 분사거든요. 이때 besucht는 이렇게 할 때 이 따로 이 배 앞에 있는 놈 때문에 앞에 딴 놈이 붙지 않는데 요렇게 이제 페안세어는 ich habe fern gesehen 이렇게 해서 개라는 놈이 이 과거 분사의 그 특징이거든요. 표식인데 그게 붙기는 하는데 심지어 그 붙는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게페안세안이 아니고 보다 페안게센이 분리될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투부정사랑 비슷한 게 수부정사라고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수배수거든 이렇게 쓰지만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 사이로 들어가요. 페안 수 이 하이픈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보기 편안하고 다른 거예요. 페안 추센 이렇게 투부정사 영어로 치면 투부정사를 쓸 때도 요 사이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 정도 일단 이야기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동사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직접 판단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분리동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아이고 잠깐만. 뭐냐면 gefallen 동사. fallen은 그냥 떨어지다인데 gefallen 하면 우리 이미 배웠었죠. 어떤 사물이 누구의 마음에 떨어진다. 사람을 오히려 그 누가 뭘 좋아한다가 아니고 누구의 마음에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읽어보죠. Das Zimmer gefällt mir sehr. Das Zimmer Zimmer Immer gefällt mir sehr. gefällt mir sehr. 그죠? 하면은 그 방은 나의 마음에 딱 떨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 때 개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제 변화할 때 분리되지 않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이 배라고 하는 놈을 붙여서 시히트라고 하는 놈이 원래 시각이라는 뜻인데 시히트 그걸 동사로 만들었습니다. 명사를. 그래서 베시히티겐 한 다음에 사격 지배동사로 쓰면 그 사격 대상을 관광하다, 구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강세도 본동사에 들어온댔죠. 그러니까 das Zimmer gefällt mir 이게 아니고 das Zimmer gefällt mir 뒤에 강세 있었죠. 그래서 봐보죠. Ich besichtige das Schloss. Ich besichtige das Schloss. Das 그죠? Schloss. 내 강세 있는 게 아니고 sichtige 여기에 강세 넣어서 나는 그 성을 방문한다, 구경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수흔 동사는 사격지배 동사로 찾다였는데 배수흔은 똑같이 사격지배 동사이긴 하지만 누구를 방문하다가 됐겠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Sie besucht ihre Eltern. Sie Sie besucht besucht ihre ihre Eltern. Eltern. 엘턴 하면 그녀는 그녀의 부모를 방문한다. 이렇게 해서 비분리 동사로 쓸 수 있는 앞에 붙는 접두사들을 비분리 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분리 전철들 종류를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 배라고 하는 놈 보이죠? 여기 배라고 하는 놈 나오죠? 이 배가 그 포인트가 됐지? 포인트가 하는 게 아닌가. 이 배라고 하는 놈이 그 처음으로 얘는 원래 그 대상물과의 관계성을 조금 바꿔서 뜻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배는 항상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지방 분권화가 된 얘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어서 뜻이 살짝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흔이 배수흔 되는 거 하면 그러니까 뭐 찾다가 방문하다가 되는 게 어떤 무언가를 그러니까 찾아본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대상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뜻이 변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앰프도 뭐 엠펠렌 이것도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항상 똑같지 않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펠렌은 무엇이 부족하다 결격되다인데 엠펠렌 하면은
뭐 추천하다 이렇게 해서 아예 조금 뜻이 전혀 다른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없으니까 추천하는 거가 앰프나 앰퍼가 무언가 올리다 이런 뜻, 올라가는 이런 뜻인데 가끔 알 수 없는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ant라고 하는 놈은요. 우리가 ant는 무언가 없던 걸 펼쳐내고 끄집어내고 이런 거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네케가 뚜껑인데요. 네케가 뚜껑인데 ant 네켓 하면 영어 디스커버리처럼 뚜껑을 벗겨내다 해서 그것이 뭐야 발견하다 이런 게 되고요. 에어는요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다 뭐 원래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핀든이 찾아내다이면 에어 핀든 하면 뭐 발명하다 이런 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걔는요 아까 그 과거 분사 쓸 때도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수동성이 있거나 그럴 때도 쓰기도 하고, 뭐 너무 여러 경우에 얘도 나와서 뭐 하나라고 하지는 없지만, fallen이 떨어지다면, get fallen. 아까 봤었죠. 누구 마음에 떨어지다. miss 같은 경우는 실수에 대한 뜻이겠죠. 그래서, verstehen 하면 이해하다인데, missverstehen 하면은 오해하다. 잘못 이해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fair는 방금 말을 한 것처럼 fair가 또 fair는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은 게 air가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다라고 했잖아요. fair도 무언가 하게끔 만들다인데 가끔 가다는 너무 하게끔 만들어서 이게 애들 교육도 어릴 때 괜히 맨날 공부하라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하게끔 해서 그르치다라는 뜻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verstehen 하면은 슈테인이 서 있다인데 서 있게끔 만들다 하면은 왁구를 세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돼서 이해하다가 되는 거죠. 머리 안에 정립시키다 이런 느낌이 돼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verlernen 라고 하면 레아는은 그 공부하다인데 공부를 너무 하면 빠가사리 되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 많이 봤는데 그래서 verlernen 하면 공부한 걸 까먹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어라고 하는 놈이 마지막에 있는데 세어는 이제 니체 막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파, 멸, 뭐 갈기갈기 찍고 이런 거여서 뭐 예를 들면 self-fallen 하면은 뭐 멸망하다, 붕괴하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들이 보다 다 그 비분리 동사다. 그리고 얘네들은 따로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어서 볼까요? 그 다음 거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분리동사 방금 여기 첫 번째 하벤 동사는 같다잖아요. 사격 지배 동사로. 근데 for 하벤 하면요. 사격은 맞는데 뭐냐면 for가 우리가 전치사로도 배우는데 뭐뭐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내가 이걸 마음속에서 미리 하려고 갖고 있다. 아니면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뭐 할 예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기 Was hast du am Wochenende vor? Was Was hast du hast du Du am am Wochenende Wochenende vor? 하면 was hast du만 하면 넌 뭘 갖고 있니? Am Wochenende 하면은 주말에 안이라고 하는 놈은 전치사는 이제 삼격도 사격도 올 수 있는 어디 어디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말에 있을 때 주말에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데 for 미리 갖고 있니? 그러니까 이 비분리 동사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끝에 오는 것까지 한국말도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was hast du만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뜻이 완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for를 딱 하면서 활용 점정으로 너 주말에 뭐 할 예정이니? 이렇게 간단하죠. 오히려 그리고 이 분리동사 앞에 오는 전치어들은 대부분 전치사로서의 이미지와 되게 비슷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come에는 오다였었죠. meet come이라고 하면은 함께 오다, 동행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동사로. 그래서 읽어볼까요? comes to meet. kommst du mit? to meet 너도 올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또 uncome는요. come는 오다인데 uncome는 안이 어디에 딱 닿아 있는 느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uncome는 도착하다가 됩니다. 읽어볼까요? Der Zug kommt bald an. Der der Zug Zug kommt kommt bald. bald an. 하면 그 기차가 말트는 이제 곧입니다. 이제 곧 도착한다.
그다음 아우센 이미 저희 여러 번 봤었죠. 세는 보다지만 아우센 하면 어떻게 보이다 이러한 외관으로 나타난다 라는 뜻이었었죠. 읽어보죠. Du siehst heute schön aus. Du siehst Siehst heute so heute aus. aus. Schon out. 너 오늘 예뻐 보인다. 너 오늘 되게 잘생겨 보인다. 뭔 일 있니? 잘못 먹었니? 뭐 그런 거였죠. 그다음 아까 페안센 말했었죠. TV 시청하다. 읽어볼까요? Julia und Hannah sehen zusammen fern. Julia und Julia Anna und sehen Anna zusammen sehen fern. zusammen fern. 그래서 율리아와 하나라는 친구들은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다. 시청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분리동사는 여러 가지 경우에 투부정사나 그 과거분사면 요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시제 변화하면은 아예 따로 떨어져서 맨 뒤로 빠지기도 하고 강세도 그래서 그냥 읽을 때도 아우센이 아니고 아우센 그 앞에 전철에다 강세를 놓줘야 된다. 본 김에 그냥 온 김에 사격 부사구까지 보고 갔고요.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2, 3 원래는 부사만을 내일도 한국어로 치면 명사긴 명사지만 부사로 쓰이잖아요. 내일 밥 먹을래? 이렇게 할 때, 그죠? 그럴 때 부사인데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명사가 어떤 케이스에 쓰냐였었죠. 근데 명사에 쓰는 케이스가 뭐 주어로도 쓰고 목적어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고 간접 목적어 뭐 등등 다 쓰는데 그 케이스 당으로 하면 한 7개의 격이 있어야 되는데 격이 줄었댔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격, 삼격, 사격이 소유격, 역격, 대격이라고 해서 뭐 단순히 소유나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이런 격집의 동사나 격집의 전치사와 붙는 건 물론이고 2, 3, 사격은 각각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격도 부사구가 돼요. 예를 들면 뭐 eines Tages 하면 이격으로 온 건데 어느 날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럼 사격 부사구는 뭐냐? 어떤 그 기간을 말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기간 동안을 말을 할 때 영어도 every day I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나는 매일 학교를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every day가 그 매일마다 반복되는 주기나 기간이나 today I 뭐 어쩌고 나 오늘 누구 볼 거다 이럴 때 그게 알고 보면 독일어로 치면 사격 부사구였던 놈들이 이제 격이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영어에서도 왜 명사가 그렇게 시간 부사로서 활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jeden Morgen. Jeden Morgen. Jeden 예. Morgen. 이거 우리 얘드라고 하는 놈 배웠었나요? 우리가 this와 그 얘는 여기와 저기로 정관사류 한정사라고 했었잖아요. 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드는 이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치. 그러니까 각각의. 그래서 매일의 매도 매번의 그 매죠. 그러니까 각각의라고 해서 얘라고 하는 놈이 그 정관사류 한정사입니다. 그러면 요거 김정환님, 이 예드 남성, 여성, 중성, 복수형 한번 변화형 말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남성형.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가 아예 지금 있질 못하셨나요? 킬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셨나? 다른 분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보예님 저거 그 예드로 이제 변화형 한번 말해볼까요? 예드, 예디스, 예뎀, 예뎀. 잠깐만요. 그죠? 이, 여기, 이 데어데스 댐덴이니까요. 예데스, 예데스, 예뎀, 예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성명은? 예데, 예도, 예도, 예데. 그죠? 예더, 예대. 그죠? 그리고 중성명은? 어, 예도, 아니죠. 예데스, 예더는 다스, 데스, 댐, 다스인데, 다스의 발음이 힘들어서 예데스, 그 다음 예데스, 예데, 예데스, 예뎀, 예, 이제 예데스 여기도 다스 데스 댐 다스니까요. 그리고 복수형은 예데, 예도, 예덴, 예데. 이제 예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머겐이 남성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격으로 하니까 예더, 예데스, 예뎀, 예덴 나와서 예덴 머겐 하면은 매일 아침. 타크도 남성형이어서 예덴 타크 하면 매일. 그죠? 모나트도 남성형이어서 예덴 모나트 하면 매달. 그리고 참고로 이치랑 에브리랑 영어도 이치데이랑 에브리데이랑 뜻은 사실 다 매일인데 뭘 더 많이 쓰느냐가 영어는 에브리데이를 좀 더 일상에서 쓰잖아요. 이게 인도 유럽어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그래서 독일어는 그럴 경우에 예대가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에브리데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치데이로 쓴다라는 거예요. 예덴 예덴 타크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고요. den ganzen Tag 하면은 이 ganz라고 하는 놈은 Z까지가 형용사인데 모든인데요. 그, 그 whole이죠, whole. 그 전체의 그런 뜻인데 then이라는 den Tag 사이에 와서 형용사 격변하는 저희가 아직 안 배워서 십몇 가 가서 배우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den ganzen Tag 하면 하루 종일이 되고요. Nacht는 드디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die Nacht여서 이때도 die ganze Nacht 형용사 격변어에서 밤새가 되겠고요. 모멘트, 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성 영역에서 einen Moment 하면 잠깐만, einen Moment bitte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Augenblick가요. 이 블리켄이 무언가 보다 잠깐 이렇게 잠깐 일별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우근이 눈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그러니까 살짝 보음이라는 게 순간이랑 거의 뜻이 비슷하죠. 눈꺼풀 순의 사이 간자니까요. 그래서 einen Augenblick에도 잠깐만 한순간만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사격 부사구까지 봤고요. 질문 없으시면 요 다음으로 브라우저로 보기라 없나 봅니다. 이걸 브라우저로도 볼 수 있군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안세안 보다가 이 분리동사랑 사격 지배동사 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볼게요. Sie sprechen über ihre Hobbys. 네, 읽어주실까요? Sie sprechen über ihr Hobby. Ihre Hobbys. 하면은 sprechen,이라고 하면 말하다 영어 스피크랑 같은 거죠. Sie sprechen über ihre Hobbys라고 하면은 말하다인데 sprechen über 다음에 삭격하면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고 이어는 그녀의도 되고 그들애도 되는데 율리아와 한나 복수여서 아까 한 거대로면 복수 또 그들의이고 호비스가 복수니까 또 복수로 써서 복수 삭격이 돼야 되니까 이어해 이어허 이어헨 이어해 나와서 이어해 호비스 오면 그들의 3인칭 복수들의 취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서로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 문제 없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Hanna, was hast du am Wochenende vor? 네. Anna, was hast du am Anna, Wochenende? was hast du am Wochenende vor? Am Wochenende vor. 최영경 영어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한나야, 너는 주말에 무엇을 미리 앞서서 갖고 있니? 너 주말에 뭐 할 예정이 있니? 이렇게 이게 독일 애들은 훨씬 많이 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machen 동사가 하다잖아요. 그냥 하나 was machst du am Wochenende 써도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리 동사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 독일어를 쓸 때 아주 많으니까요. 이렇게 써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요. Ich will ins Theater gehen. 네. Die Ich will Theater. ins Theater gehen. 좋습니다. 드디어 나오는데 이때 will이 ich will ins Theater gehen 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Ich will ins Theater gehen 라고 하면요. 얘가 바로 저거입니다. will이 영어에서 본 거로 비슷하죠. 원래 will이 의지동사예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의지동사 will 다음에 미래 시제가 따로 없는 언어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 시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will 다음에 부정법을 미래 시제로 약속해서 쓸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 그거를 그대로 한국어가 베껴 써서 언젠가부터 7, 80년대부터 갑자기 되게 영어의 문물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뭐뭐 하리라라는 의지형 종결 어미를 줄여서 할이 되고 의존명사 것을 붙여서 뭐뭐 할 것이다를 우리 그냥 미래라고 쓰자. 라고 하면서 영어를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어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여전히 미래 시제가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어도 미래 시제가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독일어에서는 will 다음에 이것을 미래 시제로 쓰지 않고 여전히 그 의지 표명에 대한 화법 보조 동사로 씁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화법 보조 동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인데요. 좀 지우고요. 이걸 보면요. 잠시만요. 네. 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화법, 말하는 뽐새를 위한 보조동사가 6개가 있다. 근데 이 6개를 영어에서도 본 캔에는 can과 비슷하고 with는 must랑 비슷하고 한데 뜻이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도 많은 분들이 그냥 must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한국어로 돌려서 1대1 대응처럼 보는데 그렇게 보면 화법 보조 동사는 언젠가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떤 말하는 뽐새를 위해서 기능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게 그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로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가 있는데 각각 있는 것들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쾌넨은요. 여기 쾌넨이라고 하는 놈은 말을 냈듯이 영어의 캔과 같은 곳에서 왔는데 이거는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말을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긍정일 경우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뭐 부정일 경우에 뭐뭐 할 수 없다가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말하는 뽐새이기 때문에 하나 먼저 들어가서 화법 보조 동사는요. 근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뭔 말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뭔 말이겠습니까? 화법 보조 동사는요.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저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홍정현 씨를 마구 때렸어요. 뭐 저에게 맞아줄지 모르겠지만 마구 때렸어요. 그래서 또 홍정현 씨가 치사하게 그걸 또 치사한 건가 모르겠지만 경찰에 고소를 해서 제가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야만 하죠. 이제 불렀으니까 잡혀가면. 그런데 그랬을 때 내가 어제 누구를 뚝갑해서 경찰서에 가. 나 내일 경찰서 가. 라고 하면 이게 가고 싶어일까요? 가도 된다일까요?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맥상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나 내일 학교 가.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여기 공부를 좋아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내일도 친구들과 놀고 그 공부도 잘해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아야지 나 학교 간다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를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부터 좀 좋아했나요? 영화 뭐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랬지만 그러면 근데 문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해도 그냥 학교 가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가 될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좀 더 이걸 강조해 주기 싫어서 가기는 싫지만 가야만 해가 될 수 있고 가겠다가 되겠고 가고 싶다가 되겠고 갈 수 있다가 되겠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지잖아요 포지션이 그럴 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화법 보조 동사고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이 화법 보조 동사를 항상 한국어에서 할 수 있다를 쓴다고 이 언어 다른 언어에서 항상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언어에서는 문맥상 이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문맥상 그냥 한국어도 쓰다 보면 그냥 이 말을 좀 넣어줘야지 속 시원해서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게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1대1 항상 번역을 해서 그대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법 보조 동사를 없어도 가끔은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있어도 빼고 해석을 해도 좋을 때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학습자로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얘네들은 요런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이때 화법 보조 동사를 쓰는구나, 쓰는 게 자연스럽구나,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보면서 확인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화법 보조 동사의 여러 용례를 자기가 습득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쾌넨부터 말씀드리면 다 불규칙 동사입니다. 일단 현재 영어에서. 그래서 쾌넨은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Ich kann, du kannst, er kann. Ich Ich kann, kann, du du kannst, kannst, er kann. 그다음 wir können, ihr könnt, sie können. Wir können, wir ihr können, könnt, wir sie können, können. wir können. 그래서 쾌넨 동사로 나온 여기 변화형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Du kannst es nicht ändern. Du kannst es kannst nicht es nicht ändern. ändern. 하면 너는 es 그것을 nicht 부정문이죠. 할 수 없다. 무엇 하는 것을 ändern. änder도 원래 사격 지배동사로 뭐뭐를 바꾸다, 변경하다입니다. 넌 그걸 못 바꿔, 네가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영어랑 다른 게 뭐냐? 화법 보조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will과 마찬가지로. 근데 영어는 like to 다음에 to 부정사 쓰는 놈들인데 독일어의 이 6개 화법 보조 동사들은 곧장 부정법을 그대로 붙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ändern können 하면 뭐뭐를 바꿀 수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일어에서는 시제 변화하는 동사를 정동사라고 하고 정동사만이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화법 보조 동사도 뭐다? 우리가 배웠던 분리동사랑 마찬가지로 맨 끝으로 나머지 이미 부정법이 된 놈은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일부 파생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 정철과 마찬가지로 맨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du kannst ändern es nicht. Du kannst nicht ändern es 이런 게 아니고 du kannst es nicht ändern. 끝으로 갑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üssen 동사는요. 적어두면 좋습니다. 그냥 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필연에 대한 뜻입니다. 필연. 그러니까 이 필연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필연이 긍정이 되면 이러해야 할 필연성을 갖고 있다니까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필요 해야만 한다가 되고요. 근데 필연이 부정당하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필연이 부정당하면 할 필연성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되지 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뜻으로 외우지 말고 쾌네는 능력이다. 뮤스는 필연이다. 이렇게 기능으로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볼까요? 얘도 시제 변화. Ich muss, du musst, er muss. Ich muss, du musst, muss, er er muss. 그다음 wir müssen, ihr müsst, sie müssen. Ihr müssen, müssen, ihr ihr müsst, müssen, sie wissen. sie müssen, 어, sie müssen. sie müssen 하면요. 그러면 이 필연에 대한 거 의무나 필연 여기 긍정일 때 한번 읽어볼까요? Sie muss den ganzen Tag arbeiten. Sie muss Sie den muss ganzen den Tag ganzen arbeiten. 아까 den ganzen Tag 사격 부사구로 하루 종일이었죠. 그녀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할 필연을 갖고 있다. 필요하다, 그러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일을 해야만 한다. 문맥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야 돼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제가 뜻으로 해야 한다로 외우면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게 müssen도 dürfen도 뒤에 나올 sollen도 심지어 볼륨마저도 다 해야 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dürfen이 그럼 뭐냐? dürfen은요. 의무, 권리에 대한 뜻입니다. 의무나 권리에 해당하는 뜻. 그러니까 한국 국민으로서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한다.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의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있는 개념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금지되면 허가와 금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하나의 법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해줄 수 있게 권리를 주면 뭐뭐 해도 된다. 이렇게 남에게 야, 너 밖에 나가 놀아도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의무나 권리, 허가 이런 거에 대한 동사가 바로 dürfen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ch darf, du darfst, er darf. Ich darf, Ich du darf, darfst, du darfst, er darf. er darf. Er darf. 자,
Wir dürfen, ihr dürft, sie dürfen. Wir Wir dürfen, ihr dürft, sie dürfen. 네, 그래서 읽어보죠. 첫 번째, 아까 요거 안 읽었네요. 일단 müssen 동사의 부정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müssen을 뭐 부정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읽어보죠. Du musst hier nicht bleiben. Du musst hier hier nicht nicht bleiben. bleiben. 너는 여기에 bleiben 동사, 자동사로 머무르다, 어떤 상태로 있다, 지속하다 이런 뜻인데 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 너 미리 가도 돼.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dürfen 동사가 허가 혹은 금지, 의무, 당위 이런 그런 뜻이 되는지 읽어볼까요? Darf ich den Park gehen? Darf Darf ich ich in den den Park Park gehen? gehen? 네. 엄마, 나 지금 공원 안에 들어가도 될까? 공원 가서 놀아도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정중할 때 많이 써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한국어는 뭐 존댓말이 있어서 무기가 있잖아요. 정중하다 그러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얘네들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 이런 거 묻고 여는 게 매너겠죠. 자기만 덥다고 열고 닫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나프를 씁니다.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 넌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래서 금지도 된다고 했었죠. 이 잔디밭에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다음 읽어볼까요? Du darfst hier nicht rauchen. Du Du darfst hier darfst nicht hier rauchen. nicht rauchen. 너는 여기서 rauchen, 끼견하다, 담배 피다죠. 너는 여기서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디 가면은 nicht rauchen만 그냥 써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금연 이런 뜻이 되겠죠. 한국어로 치면. 그 다음 재미난 게 이 wollen 동사는요. 아까 말을 했듯이 의지의 표명입니다. 가장 기본이. 그래서 그 의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하고자 한다. 아니면 그게 자기가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하고 싶다. 할 테다. 할 계획이다. 등등 여러 가지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ch will, du willst, er will. Ich will, will, du du willst, willst, er will. 여기. Wir wollen, ihr wollt, sie wollen. Wir Wir wollen, wollen, ihr Sie wollt, sie wollen. Sie wollen. 하면 읽어보죠. 여기 첫 번째. Ich will ins Theater gehen. Ich will will ins ins Theater Theater gehen. gehen. 나 극장 갈 거야. 극장에 들어갈 거야. 애초에 한국어가 뭐뭐 할 것이다가 미래 시제라고 억지로 배우긴 하지만 뭐뭐 하리라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의 뜻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로요. 이 화법보조동사 모두가 현재형으로 쓰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다 미래적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는 위를 비례 시제로서 아예 특정 박은 거고요. 여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애초에 미래라는 시제가 없던 언어이기 때문에요. 미래라는 거 나중에 좀 더 그 시제 배울 때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면요. 솔르는요. 마땅함에 대한 동사입니다. 마땅함. 그러니까 이 마땅함은 법적으로 권리나 이런 게 아니고 별로 이런 솔른 동사 저는 거의 안 쓰는데 글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따지거나 이게 맞냐 그러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모두들에 의해서 암묵적인 약속이 되는 것들이 있죠. 사회적 윤리라든지 이런 거.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약간 이런 거 있죠. 자식이라면 모름지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부모가 개차반인 부모도 좀 많아야지 뭘 어떻게 다 공경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따지면은 야 너는 참 힘든 가정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해야 한다.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긁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솔른 동사를 쓰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절대 다수에 의해서 맞다, 당위, 의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으로 보면 그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 동사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쓰는 게 솔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솔른도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지만 이 해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나 그죠? 아니면
그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요럴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죠. 먼저 처음에 변화형 읽어볼까요? Ich soll, du sollst, er soll. Ich soll, du sollst, er soll. Wir sollen, ihr sollt, sie sollen. Wir sollen, ihr sollt, sie sollen.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Du sollst deine Eltern ehren. Du Du sollst sollst deine deine Eltern Eltern ehren. ehr는 사격 지배동사로 누구를 공경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로하고 이게 있겠죠.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너의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찬성하고 싶은 분들 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솔론 동사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남들에 의해 이렇게 당연하게 있다라고 하는 게 남들에 의한 카더라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카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모두가 그렇게 말들 하더라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여기 봐보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das Restaurant is good 하면 그 식당은 좋다 일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솔른 동사랑 쓰는 거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Das Restaurant soll sehr gut sein. Das Das Restaurant soll sehr soll gut sein. sehr gut sein. 그 식당은 마땅히 남들에 의해서 sehr gut sein, 아주 좋은 sign이 ist 동사니까 아주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하더라는 남들이 말하는 거예요. 식당이 주어로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불특정 다수에 의해 카더라라는 뜻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식당이 좋다고 카더라지만 주어가 식당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뭐라 카더라. 그러니까 이 마땅함과 이 카더라가 사실은 결국은 절대 다수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는 거니까 크게 먼 뜻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솔른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보면요. 이제 뮤겐인데 뮤겐은요. 호나 오라고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좋음과 싫음 그리고 이 좋음과 싫음이라는 게 마음의 뭐 100%가 아니니까 확률까지 들어간다. 호와 오 확률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쾌내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뮤게는요 아예 동사로 그 명사로 형용사로 쓰면 뮤클리히 하면은 영어 possible이랑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이 되고 Möglichkeit, die Möglichkeit 하면 가능성이 됩니다. possibility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써서 mögen 동사는 뭐뭐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몇 퍼센트 이상이 더 이쪽으로 기울었으면 좋아한다가 되고 좋아하지 않는다가 돼서 호와 오도 되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봤던 게 아직 예전에 봤지만 이식 뮤히트 하면 우드 라이크로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그 뮤히트가 이 뮤근의 그 접속법이라고 해서 독특한 나중에 이제 서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우드 라이크가 이식 마크의 그 독특한 시제 변화가 돼서 이시 라이크, 아이 라이크가 아니고 우드 라이크가 된 겁니다. 요 동사입니다. 뮤히트가.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Ich mag, du magst, er mag. Ich mag, Du du magst, er mag. er mag. Wir mögen, ihr mögt, sie mögen. Wir Wir mögen, ihr mögt, sie mögen. 그래서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뜻은 안 나오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확률이기 때문에 추측으로 뭐뭐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남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Er mag jetzt in Köln sein. Er mag Er mag mag sein. 이게 그냥 뜻이 그는 지금 켈른에 있고 싶다라고 써도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문맥이 없긴 하지만 지금 이 친구가 오늘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까 어디 놀러 간댔는데 그래 어디 켈른이래. 걔 지금 아마 켈른에 있을 수 있어.
그럴 확률이 있어. 이렇게 쓸 때 일지 모른다. 라는 뜻으로 확률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Er mag es in Köln sein. 지금 그는 쾰른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화법 보조동사들 저희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모르고 화면 공유를 껐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중에서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이게 뭐라? 됐다. 이렇게 하면 다시 보이겠죠.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오늘 잘 봤으니까요. 요 다음에 뭐라면요. 지금 7과 여기 본문은 여기까지 나갔는데요. 7과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문법이 다 나갔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연습 문제 1, 2, 그 다음 뭔가요? 3, 4번 있겠죠? 연습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 오시면은 다음 시간에는 직접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보고 풀어 오시면은 본문 한번 다 나가고 읽고 실제 화법 보조 동사 풀고 시간이 되면은 요 다음 과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들 또 한국은 밤이니까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